1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똑똑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혹은 돈을 잘 버는 사람. 하지만 10년 후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어떤 걸까요?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녀가 돌아왔다 수요 특집에서는 자녀 진로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오늘도 이희구 씨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채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요즘에 보면은요, 1등 중심의 교육에만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교육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교육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뒷전으로 가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우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엄마들의 생각이 좀 바뀌면 훨씬 더 본질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질녀를 또 소개해드려야 되겠네요. 자, 조현심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막 본질녀로 소개받은 조현심입니다. 사실 본질이라고 하는 거, 그건 나답게 사는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가장 딱 자녀스럽게 그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본인의 진로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프로그램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녀의 진로 교육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엄마들을 위한 수요 특집입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수요 특집.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해볼까요? 네, 그녀가 돌아왔다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퍼스널 브랜드로 승부하라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대표님, 오늘이 6번째 강의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사실 지난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을 실제로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아는 것하고 실행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걸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초연결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 적자생존입니다. 네. 이 적자생존 같은 거는 옛날에 그 중국 역사책 같은 거 보면 막 적자생존의 얘기 막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항상 우리 대표님하고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은 오늘이 6번째 시간이라고 그랬죠? 제가 참 생각의 폭이 적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대표님 말씀 들으면 또 다른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오늘의 주제 선정도 어떤 내용이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그러니까 초연결 사회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은 알고 있는데 그 연결 사회에서 내가 이 제대로 연결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그게 굉장히 쉽거든요. 네. 기록하면 돼요. 쓰라고요? 그렇죠. 적자가 그 적자인가요? 그 적자가 그 적자입니다.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저희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 적자가 그거 아니네. 네, 다윈의 저도 뭐 사실 적자 무서웠거든요. 생존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나 그 사자성어에 들어가는 적자생존. 그러니까 오늘은 좀 무섭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래서 사실 적는다고 하면 우리가 예로부터 이렇게 기록에 의해서 모든 네. 것들이 유산으로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고 살아가는 방향이나 과정이 기록된다면 근데 미래에 누군가는 기억을 하게 될 텐데 네. 중요한 건 우리는 일기도 잘 안 쓰잖아요. 맞아요. 저를 보이면서 말씀하셔서 태연 씨 안 써요? 안 써요. 저는 써요. 네, 근데 이 기록이 어디에 기록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연결되느냐, 연결되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네. 네, 오늘 그래서 이 초연결 사회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기록해야 되고 어떻게 기록하는 상황에 무슨 내용을 기록해야 될지에 대한 해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네. 방송 최초로 시도하는 프리미엄 진로 특강쇼 자녀 진로 안녕하십니까. 오늘 6번째 강의입니다. 초연결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 적자 생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번째 시간이죠. 보시다시피 초연결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보통 적자 생존 이렇게 하면 사자성어를 생각하시잖아요. 네. 네, 다들 막 이렇게 굉장히 차원 높은 사자성어를 생각하시는데 딱 쓰여진 그대로입니다. 적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요. 우리 보통 뭔가 강의를 듣거나 뭔가 중요한 거 있으면 막 메모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오프라인 상에 기록하는 건 너무 중요하게 보관을 하다 보니까 실제 찾아야 될 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디지털에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에 이 기록을 하는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기록하는 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초연결 사회에서 디지털의 기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걸 만들어내는 건데 그럼 대부분 딱 그래요. 기록할 만한 게 없는데요. 매일 똑같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오는 이런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 사실은 쓸 말이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어머님의 경우도 똑같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써야지? 바로 쓸만한 딴짓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딴짓 그러면 흠칫 놀랍니다. 혼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뭔가 뭔가 잘못한 걸 하는 것 같은 게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서 딴짓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하는 딴짓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이나 은행 업무, 네. 뉴스 보기, 웹쇼핑 이게 2위고요. 메신저, SNS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딴짓을 한다고 내 인생이 바뀔까요? 아니요. 전혀 아닌 것 네. 같죠. 느낌에. 맞습니다. 이런 딴짓만으로는 내 인생이 바뀌지 않죠. 그럼 도대체 어떤 딴짓을 해야 되느냐? 바로 제가 지금부터 3명의 친구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대로 딴짓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첫 번째 이 친구는요. 굉장히 모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어머니가 원하는 방향대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 친구 마음속에서는 늘 요리가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요리를 하겠다고 하면 집안 어른들이나 선생님이 싫어해. 싫어하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학교는 어머니나 선생님이 원하는 그대로 진학을 했고 학교를 대학을 다니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에 관련된 걸 딴짓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진짜로 뭐 식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여기 보시다시피 버섯을 캔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거를 블로그에 기록을 해놨어요. 네. 디지털에 기록을 이제 하나하나 해본 거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모범생으로 살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 1순위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기업? 신의 기업이라고 하면. 신의 기업. 신의 기업 1순위. 어딘가요? 보통 구글이라고 합니다. 되게 자유로운 직장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구글러가 되는 것들을 굉장히 그 로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 친구가 그렇게 해서 구글러가 된 친구입니다. 굉장히 스마트하게 생겼죠. 네. 그런데 여전히 회사를 들어가고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딴짓으로 계속 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지나서 구글보다 요리였어. 이런 책을 내고 회사를 과감하게 퇴사했습니다. 멋있다. 이 친구를 지금 만나려면 이태원의 경리단길에 막걸리집에 가면 주모로 일을 하고 있는 이 친구를 만날 수 그래요? 있습니다. 네, 이 친구가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요. 뭐예요? 신의 직장의 조건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게 신의 직장일까요? 그랬더니 대부분 연봉이 높고 네. 복지가 좋고 그다음에 굉장히 근무 시간이 유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 그렇죠. 똑같은 얘기죠. 네. 출퇴근 시간이 유연하고 영업으로 쪼지 않고 네. 괴롭히지 않으면서 정년을 보장하는 이런 완벽한 회사가 꿈의 직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나요? 신의 직장. 없어요. 그런 거. 그런데 네. 이 친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슴 두근거리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의 직장에 다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침이면 주말 저녁이면 내일 아침 출근할 것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이 있냐고 혹시 제가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 그냥 두렵답니다. 그러면 신의 직장이 아닌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친구 소개해봤습니다. 구글러에서 요리사가 된 안주원 친구였고요. 두 번째 친구는 남자 학생이었어요. 공대생이었는데 이 군대를 갔다가 연수를 간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코스 그대로예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좀 있으면 한국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돌아오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패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네.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진기를 들고 뉴욕 거리를 활보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런 사진을 막 찍어대기 시작했어요. 멋있다. 좀 패셔너블한 것. 그렇죠. 네. 네, 길거리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패션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을 찍은 네. 거죠. 대한민국 거리에서 한복판에서 만약에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우리나라는 어떤 경우가 생기죠? 뭐 못 찍게 한다든가. 신고당하겠죠. 그렇죠. 네. 너 도대체 누가 보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상권 침해다 네. 이렇게 해서 아마 카메라를 뺏길지도 모르겠는데 역시 뉴욕은 패션의 거리라 이 아주 멋지게 차려입은 저 패셔니스트들이 이게 사진을 찍을 때 포즈까지 취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는 이렇게 멋진 사진을 찍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죠. 그런데 일은 거기서부터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찍은 사진들을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하루에 방문자 수가 몇천 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패션 잡지에서 그 사진 쓸 수 없냐라고 문의 전화가 올 정도로 이 친구가 찍은 사진에 대한 이 열광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결국 이 친구는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딱 1년만 더 나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설득해서 나갔다가 돌아와서 결국은 어떤 본인이 아예 직업을 만들어서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스트리트 패션 포토그래퍼. 남현범이라는 친구거든요. 지금 유튜브 스타이기도 합니다. 유튜브에 이 친구를 검색을 하면 진짜 많은 패션 스타들을 찍은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건 그렇게 찍은 사진들 가지고 사진집도 내고 전시회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는 막 외국의 패션 스타들은 일부러 이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나 사진 좀 찍어달라고 이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친구가 사진의 정규 코스를 밟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패션을 전공하겠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걸 했을 뿐이고 그걸 블로그에 기록을 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친구이죠. 우리 공대생들 하면 뭘 만들기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죠? 엉뚱하게. 그런데 이 아이폰 보면 블루투스로 이렇게 작동하는 게 가능한데 블루투스로 이렇게 하면 날아가는 종이 비행기를 만든 거예요. 어머. 종이 비행기요? 종이 비행기잖아요. 네. 근데 저거 돈이 많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거의 종이에다 모터만 네. 달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이 블루투스 해가지고 네, 네. 날아가게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저 킥스타터라고 하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을 한 거죠. 우리 딱 5천만 원만 모아보자. 그런데 놀랍게도 2달 만에 우와. 12억이 모아졌습니다. 갑자기 막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와는 너무 다른 이 뻘짓이나 딴짓을 한 친구들의 예를 들어보면서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아, 이제 미국에서는 대학 졸업장, 뭐 성적표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내 능력이 온라인에서 좋게 반응을 보이는 그 능력을 훨씬 더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걸 소셜 퍼포먼스 리뷰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걸 올리면 누군가 거기다 반응을 보이는 능력인데 이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가 쇼미더머니 이런 거 보고 랩에 미쳐 있다. 이걸 막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과감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온라인에 공개하고 하라고. 그래서 10만 명이 네가 지금 잘한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게끔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를 하면 인생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어지간해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녀가 스스로 아직 내가 아니구나. 아니면 때로는 정말 기가 막히게 그게 잘 통해서 우리 자녀가 원하는 그 길로 들어설 수도 네네. 있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파워 블로거 말고요. 전문 블로거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블로그 있냐고 물어보면 또 블로그가 없답니다. 근데 네이버나 다음에 보면 무료로 블로그를 분양해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집을 찾아 들어가셔서 이쁘게 꾸미시고 하나하나 쓰면 됩니다. 그럼 또 그래요. 누가 들어올까 봐 부끄럽다고. 어쩌다 한 번은 들어올 수 있는데요. 어지간하면 다들 관심이 없어서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기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결국 개인 브랜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최고의 전략, 바로 적자 생존. 이제 뭔지 아시겠죠? 네. 적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것도 온라인에 제대로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쓸말이 없다는 당신에게 쓸만한 딴짓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만 걸 다 관심 있다고 내 거에 모아놓으면 이건 진짜 그냥 뉴스판 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뭐 요리에 관심 있다거나 아니면 뭐 마케팅에 관심 있다거나 그러면 그 분야를 정한 다음에 그 분야와 관련된 책을 읽고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그 분야와 관련된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을 또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고, 그렇게 해서 뭐 칼럼까지 만약에 해서 한 100개 하면 300개 정도의 이 콘텐츠가 내 블로그에 쌓인다고 하면 내가 누구인지 온라인에선 이미 증명이 가능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게 바로 300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인데요. 네이버에 300 프로젝트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300 프로젝트라고 하는 카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엠블럼을 발행을 해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발행하고 그냥 내 블로그에 장착한 다음에 시작하시면 돼요. 내가 누구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제 온라인에 기록된 나를 보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결국 핵심은 딴짓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네. 쓸만한 딴짓을 하고요. 그걸 어떻게 한다? 바로 블로그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네. 이제 좀 굉장히 명확하게 영어로 정리가 굉장히 됐죠? 멋있게 진짜 저 쓰여서 영어로 봤더니 딴짓이네요. 네, 딴짓 앤 블로그. 근데 여기서 딴짓 그러면 왜 이걸 딴짓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아무도 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 내가 뭐 인정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딴짓입니다.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냥 형식도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그런데 그게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까지만 하면 그게 바로 답이 되고 기준이 되는 세상이 앞으로의 세상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나 자녀분들 아마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좋아하는 일하고 잘하는 일 중에 뭐부터 할까요? 그럼 대부분 뭐 좋아하는 일부터 해야 돼요. 뭐 잘하는 일부터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거꾸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넌 뭐가 되고 싶은데? 뭘 하고 싶은데? 바로 네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그 일에 필요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잘해야 그 원하는 꿈을 만들 수 있잖아요. 대부분 이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하면 되는데요. 맞아요. 그게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잘하는 방법을 안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정하는 게 먼저. 넥스트 그 삶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그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과정을 기록하면 바로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온라인 세상, 네. IoT로 하나로 연결된 바로 그 그러니까 초연결 사회가 되는 거죠. 네. 자, 다음 주에는 그러면 온라인 세상에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지금 이제 적자 생존, 적어야 된다, 딴짓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거에 맞춰서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법을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초연결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적자 생존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초연결 사회라는 말이 확 와닿을 정도로요. 요즘은 많이 연결이 돼 있는데 특징들이 있을까요? 그런 초연결 사회? 좀 엄마들은 사실 초연결 사회 이러면 누가 누구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건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한 다음에 모든 생태계가 연결되고 있는 걸 생각하면서 아, 이게 연결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카카오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택시 잡는 그렇죠. 거 문제 없죠. 이제 카카오 뭐 개인 드라이버? 택시 네. 드라이버도 가능하죠. 카카오 농장을 통해서 제주도 이 농산품도 직산으로 가지고 있고 네. 카카오 뮤직 통해서 공짜로 노래도 들을 수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해갖고 굳이 뭐 현금 아니어도 바로 이게 다 송금도 연결이 되고요.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게 앞으로의 생태계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생태계에 뭐 방도 다 연결되어 있고 네. 근데 이게 물건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연결되는 세상이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렇죠. 거기에 그럼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칩을 꽂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디지털 세상 이 초연결 사회에서 우리가 연결되는 방법은 바로 내가 온라인 세상에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네네. 있는 거고. 네. 근데 오프라인에 있는 내가 그대로 이 온라인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럼요. 이걸 또 잘하기 위한 또 새로운 전략도 필요한 게 바로 이 초연결의 또 다른 핵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만물의 소통하는 이 초연결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소통이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만물과 소통하는 방법, 뭐 적는 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있지요. 있어요. 네. 알려주세요. 네. 사실 대부분의 이 연결 사회에서 기록이 중요하다고 했더니 온라인에 있는 이게 그 매체들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기록하고 뭐 영상도 잘 만들고 하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잘하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나이가 좀 들어있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은 그럼 난 이걸 못해 네. 하고 아예 지레 포기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핵심은 오프라인에 무언가 하는 걸 온라인에 기록하는 게 중요하지 오프라인은 없는 상태로 온라인에서만 내가 제대로 존재하는 건 유효기간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네. 가령 아까 제가 이 강의에서 소개했다시피 딴짓을 했던 3명의 친구들은 전부 다 오프라인에 제대로 된 근거가 있었던 친구들이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많은 경우 온라인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한데 막상 그 친구를 만나려고 하면 오프라인에 실체가 없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네네. 그렇죠? 또 내공이 없어가지고 만났을 때 그냥 한두 번 만나고 나면 더 이상 매력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오프라인의 근간이 약하면 이제 답이 없다는 거고요. 네네. 반대의 경우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는 부모님들 세대는 온라인 세상에 아닌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굉장히 명확한 자기의 포지셔닝이 있을 거예요. 네. 회사에서 굉장히 직급도 네. 높으실 그렇죠. 거고, 네. 그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누군지 인정하는 이런 네. 사람인데 요즘 사람들 전부 다 온라인에 검색해 보잖아요. 맞아요. 검색했는데 이게 존재하질 않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예전만큼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결국은 사람들이 필요한 순간에 난 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했을 때 내가 검색이 돼야 나와 그 사람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대로 온라인 상에서도 전문가로 이 포지셔닝 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기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핵심 하나는 그럼 저는 글을 못 써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랬더니 소설을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막 오늘 갑자기 이렇게 뭐 먹구름과 함께 눈이 떠졌다 뭐라든지 천둥 소리와 함께 쾅쾅쾅 이런 묘사를 생각하니까 글을 못 쓰는데 네. 중요한 건 디지털 기록의 핵심은요. 팩트를 기록하시는 겁니다. 네. 팩트 위주로 기록하시면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 오프라인에서도 차근차근 이 명확하게 규명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온라인에 연결이 돼서 사람들이 알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소통을 하면은요. 좀 사람과 사람 사이는 냄새가 단절이 되지 없죠.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지금 제가 오프라인에서 먼저 만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프라인의 친밀한 이런 만남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네. 맞고요. 그다음에 또 의외로 이 약한 연결의 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몰라요. 그건 내가 뭔가요? 진로나 이렇게 뭔가 직업을 얻을 때 의외로 나랑 가장 친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네.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 칭찬만 해주고. 아니 뭐 칭찬만 하다가 뒤에서는 칭찬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 생각은 그런데 못했네요. 오히려 약한 연결의 힘, 온라인을 속에서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면 그냥 굉장히 약한 연결이지만 의외로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먼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일자리를 얻거나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약한 연결의 힘을 좀 이용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도 이 온라인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한데 대표님 그 약한 연결의 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 말고 지금 대충 거리를 두고 아는 사람 이 정도로 해석해 주세요. 말하자면 가족보다는 네. 그리고 가장 친한 학창 시절의 친구보다는 사회에서 한 번 소개받거나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소개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약한 연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연결을 통해서 지속적인 신뢰를 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직업이나 또 새로운 정보나 기회를 연결시켜줄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초연결 사회를 이제 우리가 서서히 대비해 가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이 가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일단 간단하게 제가 쓰고 있는 방법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네. 저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네. 일단 카카오톡은 다 쓰시잖아요. 네. 네. 네, 카카오톡을 가족 카카오톡방을 만드는 겁니다. 네. 가족 카카오톡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소통을 시도하는 거죠. 아빠와 엄마, 자녀들이 전부 다 그 안에서 뭐 그날의 일정이나 필요한 것들 서로 뭐 요청할 것도 다 그 안에서 해결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돈독한 또 가족애를 쌓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페이스북을 활용하거나 뭐 이럴 때 저는 거기에 이렇게 친구를 소환할 수 있잖아요. 네. 태그를 해서. 네네. 그럼 저는 저희 자녀를 반드시 태그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희 자녀 친구들까지 다 알아요. 엄마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 자녀가 자신의 이렇게 뭐 피드라고 하죠. 그 뉴스 피드에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는 제 딸의 그렇죠. 몫인 거고 네. 저는 결국은 계속 알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그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엄마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신뢰감이 더 쌓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쓰는 그런 모바일 메신저와 SNS로도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 전에는요, 대표님 사실 뻘짓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은 딴짓이 나왔어요. 네. 참 엄마들이 어떻게 보면 싫어할 만한 내용인데 예. 이렇게 딴짓을 강조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 여지까지 딴짓이나 뻘짓 같은 거를 하면 이게 모범생이 하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주로 혼내거나 해서 맞아요. 어머니들이 딱 예측 가능한 그런 행동만 하기를 바랬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사는 삶의 이 가장 큰 적수가 바로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인공지능 로봇은 딴짓이나 뻘짓을 하는 경우는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쫓아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미래에 본인이 진짜 하고 싶고 제대로 잘하게 되는 걸 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뻘짓과 딴짓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그냥 응원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 그 과정을 기록하면서 하라고 하는 그 하나만 지킨다고 한다면 사실은 하고 싶다고 하는 그 일을 그냥 하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딴짓 해보셨어요? 아, 저 딴짓은 아니라 지금 네. 저 딴짓 많이 해요. 많이 하긴 해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본질적인 직업은 이 방송인이라고 할지 몰라도 제가 하고 싶은 목공이나 이런 거는 의상이나 네. 이런 쪽에 항상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블로그나 어떤 이런 거에 좀 올렸으면 좋았을 걸 저 혼자 만족하고 말았네요. 네. 이게 참 도태된 생활을 한다는 걸 창피하기도 해요. 네. 앞으로는 기록도 같이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언니 그거 다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는데 몰랐어요. 아유 대표님한테 그러니까요. 부끄럽네. 앞으로 뭐 우리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도 네. 이렇게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거 네.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 사실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아우, 더 잘해요. 아이들한테 너무 뒤처져가지고요. 제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딴짓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 사실 엄마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평생 직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잖아요. 네. 본인이 좋아하는 그 일이 직업이 될 때까지 할 근성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사실 잘해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냥 취미 수준의 어떤 좋아하는 일로 이게 뭐 직업까지 연결되는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네. 가령 나는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대부분 글 쓴다 하면 작가가 되는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글을 쓴다라고 하는 그 좋아하는 그거를 딴짓으로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글을 써보는 거죠. 막 이렇게 작가라고 하는 어떤 틀에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요즘에는 뭐 웹소설도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블로그 형태의 또 다른 글을 쓰는 저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잘 쓰게 되면 누군가로부터 출판을 제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생각지 않은 작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기도 하죠. 네. 난 죽을 때까지 작가만 할 거야라고 해서 이 작가로 살 수 있는 확률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글쓰기를 다양한 곳에 진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남들이 생각하는 작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글 쓰는 걸 통해서 다른 거와 또 연결될 수 있는 네. 기회도 만들 수 있는 게 앞으로의 이 진로의 또 다른 핵심이기도 합니다. 네. 네. 오늘은 초연결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적자 생존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초연결 사회는 인간과 사물, 그리고 또 사물과 사물,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공유되는 사회인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좀 많이 변화가 생기겠죠. 그렇죠. 삶의 패러다임도 바뀔 거고요. 방식도 전혀 다르게 갈 수도 있고요. 이런 미래를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스스로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주는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온라인 세상에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네, 제가 이제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에 대한 거를 이제 이게 남기는 방법에 대한 실제 해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네. 실제 그렇게 남긴 부분들의 글로벌 멘토까지도 다음 주에는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렇게 되게 자유롭게 딴짓이나 뻘짓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프리하게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그게 있습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가능합니다. 네. 네, 그냥 얻어지는 건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이 본인을 믿을 만큼 내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데드라인 안에 뭔가를 해낼 수 있을 만큼 근성이 있어야 이런 딴짓이나 뻘짓이 직업으로까지 연결된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프리미엄 진로 특강쇼 자녀 진로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고생해 주신 조현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녀가 돌아왔다. 두 번째 코너는요, 자유학기제 체험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현재 의무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번 주는 자유학기제 체험처인 한국잡월드의 직업 체험 현장을 직접 다녀왔는데요. 오늘 한국잡월드 체험관은 인기가 가장 많은 곳이래요. 그래요? 뭘까요? 글쎄요. 너무 광범위한가? 채은 씨가 저하고 좀 관련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네. 우리 아이들의 자유학기제 체험 현장 VCR로 담아봤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는 8월.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의 직업체험 현장을 만나기 위해 한국잡월드를 찾았는데요. 스튜디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방송국의 개념에 대한 이론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오늘은 어떤 체험을 하게 되나요? 방송국 체험은 실제 뉴스를 가장해서 1시간 동안 아나운서랑 기상캐스터, 기자, 그리고 주조정실의 영상감독, 음향감독을 역할을 나눠서 하는 체험입니다. 실제 뉴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뉴스에서 아나운서나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담당하시는지 각자의 책임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방송을 준비하는데요.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는 리포터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 감독까지 모두 학생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한국잡월드에서 TBS 뉴스 김준수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인천에서 상하이로 출발하던 처음 서보는 카메라 앞에 잔뜩 긴장한 모습인데요. 부족한 실력이지만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촬영의 기본을 배우고 직접 취재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그 방송부원인데 방송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기자가 하는 거 직접 해보니까 제가 기자 된 것 같고 좀 그런 느낌. 현장에 나가 있는 리포터에 이어 스튜디오의 아나운서들도 뉴스 전달을 위해 데스크에 앉았는데요. 기상캐스터 역시 시청자들에게 내일 날씨를 알리기 위해 리허설이 한창이었습니다. 일단 이게 말 빠르기가 좀 늦어야 되는데 제가 좀 빠르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약간 좀 떨리는 그런 게 있어요. 생방송이 시작되기 전 주조종실의 기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조작 방법과 방송 순서를 익히는데요. 테스트가 열렸습니다. 김준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잡월드의 생생한 패션쇼 현장 소식을 전하는데요. 평소 화면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아나운서와 리포터부터 화면의 뒤에서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숨은 방송인들의 직업까지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방송에 좀 관심이 있었던 체험자는 와서 재밌어 하기도 하고 뭔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와서 직접 뭔가 해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신기한 그런 애들이 많죠. 몰랐던 직업 어떻게 하는지도 잘 알게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미래의 방송인을 꿈꾸는 학생들의 직업체험 현장을 만나봤는데요. 이번 체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더 크게 키우는 계기가 되어 먼 훗날 방송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방송국 체험이었군요.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저희 네. 후배들이 될 아이들이죠. 그렇죠. 미래 방송인을 만나봤는데 요즘 아이들 보면은요 정말 끼가 넘치고 다재다능한 아이들이 참 많아요. 방송국에는 아나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여러분들 뭐 카메라 감독님도 계시고 CG 감독님도 계시고 음향 감독님도 계시고 기자, 뭐 PD 많습니다. 네. 아주 다양한 직업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이 직업을 다 얘기하고 보니까 스튜디오에 다 계시네요. 여기 다 모여있죠. 근데 우리 카메라 감독님, 아이 자녀분에게 자신의 직업을 권해주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오케이. 크게 오자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셨어요. 근데 우리 성 감독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이라서 모든 일을 즐겁게 하시는 분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직접 이런 직업이 있는데 아니면 한번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이런 네. 생각이라면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업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발견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우리 아이 잡 캠프에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이 잡캠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쇼 호스트 직업 정보 공개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쇼호스트들의 다양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론으로 이렇게 배워온 것을 직접 어떠한 상품을 가지고 또 그걸 네. 판매하는 것까지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실제 쇼호스트들 스피치 기술에 맞춰서 진행하는 실무 연습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좀 해본 경험이 있기는 해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쇼호스트 실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다면은 채널 고정. 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도 쇼 호스트 박선아 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이어서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는 이론 위주로 했었다면 네네. 이번에는 직접 희구 씨와 채은 씨가 네, 물건을 판매를 해보실 건데요. 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쇼호스트의 다양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고 또 어떤 거를 저희가 배워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표현 네.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가 홈쇼핑 방송을 보면 네. 나도 모르게 막 결제를 완료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아마 재밌었거나 관심이 갔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더 재밌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나도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 판매를 할 수 있는지 그 네. 표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배워볼까요? 그럴까요? 네. 어떤 걸 알려주실 건가요? 일단 쇼호스트 스피치 방법에는 강조법과 비유법 그리고 스토리텔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셔도 지금 당장이라도 쇼호스트처럼 방송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아이, 설마. 어디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맞아. 어떻게 그런 걸 해요? 한 저는 번에. 사는 거는 잘하는데. 한 번에. 그래요? 사는 건 참 잘하는데. 사실 저도 반품 그래요. 잘할 것 같아. 혹해가지고. 그래. 맞아요. 근데 이렇게 홈쇼핑 같은 걸 보면은 상품의 장점, 네. 또 뭐 이렇게 가격을 저렴하게 소개해준다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강조하는 이런 것도 기술에 들어가요? 네. 따로 배워요? 그럼요. 어떻게? 힘줘 얘기하는 것 역시 네. 강조법에 해당이 되는데요. 강조법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과장을 해서 목소리를 크게 낸다거나 이렇게? 그쵸. 막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같은 얘기를 몇 번씩 반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점점점 목소리가 커진다거나 이런 식의 대조법 뭐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 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번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과장을 하거나 아니면 반복, 뭐 몇십 년 전통 이렇게 반복으로 사용하면서
김치를 한번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김치 갖고 오셨어요? 네, 제가 김치를 들고 오지 못해서 차마 희고김치군요. 희고김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나 요리 못하는데 안 나가겠다. 네, 이거 하고 나시면 아마 네. 의뢰가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광고가. 정말? 그쵸? 네. 브랜드는 일단 희고김치입니다. 네네. 네, 맛 좋은 희고김치 10kg에 2만 원이에요. 가격 저렴해요. 저렴한 편인 거죠.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격이 아니죠. 굉장히 너무나 좋은 가격 혜택이고요. 네. 심지어는 이 희고김치가 몇 년 동안 만들어졌나 봤더니 50년. 50년 동안 전통이. 태어나면서부터 김치를 만드셨어요. 아니죠. 태어나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 그쵸. 그리고 저까지 와서 3대에 네. 이어서 50년 전통을 이은 거예요. 또 해보세요. 너무 말 잘하시네요. 해보세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속재료 전부 다 100% 우리 농산물. 당연하죠. 네, 저희가 그런 가격에 2만 원, 10kg에 2만 원대의 가격에 100% 우리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거는요. 네. 저희가 직접 모든 그 김치에 들어간 속 재료들을 저희가 직접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가격으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저보다 더 지금 지금 런칭하셨어요? 김치 없나요? 아니 해보세요. 또 하시라고요. 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조미료 역시 천연 조미료. 그건 또 마찬가지예요. 네. 저희가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조미료도 그리고 조미료 직접 들어간 김치 맛하고요. 들어가지 않은 김치 맛하고요. 그 네. 입맛이 뒤끝맛이 달라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건 먹고 나면 굉장히 짜서 우리가 물을 많이 먹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천연 조미료, 그러니까 조미료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농산물들을 많이 넣게 되면은 김치를 먹고 나도 굉장히 왜 김치 먹고 시원하다라는 느낌 있죠. 예, 그런 걸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고김치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 더 모든 과정이 깨끗하다라는 인증마크, 햇섭 인증마크까지 있어요. 그 네. 인증마크는 언제 어디서 받은 건지 저는 사실 몰라요. 그리고 저 인증마크가 뭘 필요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김치에만 붙는 네. 그런 인증마크죠. 네, 그 희고김치를 오늘 보고 계십니다. 근데 네. 여기서 이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 두 가지만 한번 선택해 보시겠어요? 네, 가격적인 면하고 100% 우리 농산물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네. 가격적인 거나 이렇게 제가 판넬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요? 이거 홈쇼핑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직접 가지고 왔는데 네.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직접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누굽니다부터 판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다 했잖아요. 왜 그래요? 나 또 하라고. 자, 두 개씩 한번 선택해 보시겠어요? 네. 채연 씨 먼저 하세요. 이거 제 거니까 아무거나 해도 돼요, 저는. 희고김치 제가 판매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해보세요. 저는 희고김치. 네. 요거랑요. 네. 또. 이 두 가지를. 아, 좋아요. 역시 햇섭 신뢰가 인증. 가는 인증마크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네. 해보세요. 하세요. 하면 되나요? 네, 하시면 됩니다. 되게 쑥스러워한다, 채연 씨. 저는 정말 해본 적이 없어요. 없군요. 네. 볼 줄만 알죠. 먹을 줄만 알고. 그래서 저는 주문하려고 했어요, 지금. 네. 네, 우리 희고김치는요. 100% 우리 농산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정말 중요한 게요. 네. 아무한테나 주지 않는다는 햇섭 인증을 받은 정말 인증받고 검증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이 인증 마크는 아무 곳에나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인증 마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신뢰가 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제 거예요. 이제 해보세요. 제가 해요? 저는 세 장인데 괜찮아요? 10kg에 2만 원짜리 2만 원의 가격으로 김치를 만나보실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마트를 가시거나 어떤 다른 홈쇼핑에서도 10kg에 2만 원이라는 거는 저도 만나본 적이 없고 오늘 정말 좋은 기회니까요. 일단 전화를 주시고 나서 저희 설명을 들으셔도 시간은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너무 주문량이 너무 많아요. 10kg라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김치 냉장고에다 넣어놔도 가족끼리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오래 못 먹더라도 묵은지로도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의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10kg 맞죠? 네. 50년 전통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사실 좋은 기술을 가진 거는 그 밑으로 후세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건 조금 좀 가족 관계 아니면은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50년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저희 할머니부터 어머니부터 저까지 해서 50년의 전통을 이어오는데 그 기술 하나하나를 다 인수받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50년 전통의 희고김치입니다. 천연 조미료를 넣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10kg에 2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천연 조미료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0kg에 2만 원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천연 조미료는 저희가 직접 저 전라도 지리산 밑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온 그런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으로 충분히 여러분들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희구김치 지금부터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당장이라도 주문 들어올 것 같아요. 일단 희구김치 런칭하시죠. 어떻게 할까요? 네, 마지막에 이제 드시는 모습까지 한번 딱 해주시면 이제. 김치 하나 있으면 쭉 찢어서 이렇게 해서 먹죠. 네. 생각보다 근데 어려워요. 그러세요? 네. 근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누굴 가르칠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진 이게 않죠.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강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과장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사실 저는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거를 훈련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하시더라고요. 네. 약간 하고 싶은 약하게 마음에. 하는 듯 하면서 희구김치입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너무너무. 근데 우리 채연 씨는 역시 신뢰가 가는 쪽으로 얘기하니까 좀 믿음직스럽네. 나는 좀 그런 게 그래요. 없어서. 그럼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강조법, 비유법, 뭐 스토리텔링 잘 습득하면 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배우면 좀 커서도 쇼호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희망을 많이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요. 네. 근데 지금 두 분만 보셔도 네. 아유 내가 학원 2달만 다니면 이제 완전 방송 나가도 되겠다 이 그래요? 생각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과장법을 배워봤잖아요. 네. 아까 또 다른 것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어떤 방법이 있나요? 네. 과장법에.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비유법입니다. 비유법. 네. 네. 비유법은 우리가 구매자들이 방송을 봤을 때 오감적인 부분에서 시각적인 거를 빼고는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쵸. 냄새가 어떤지, 맛은 어떤지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거를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혹시 김치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좋아요. 뭐 어떤 맛을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김치는 다 좋아하는데요. 자극적이지 않은 거. 너무 맵지 않은 거. 약간 삼삼한 맛 네. 나는 거. 이런 거군요. 저는 자극적이지 않은 감사한 거. 네. 네. 아니 뭐 어떤 식감을 좋아하시거나. 저도 김치 다 좋아해요. 젓갈이 들어가서 좀 칼칼한 맛을 내는 그런 김치도 좋아하고 뭐 그 나름대로의 다 김치들이 비법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좋은 고춧가루를 써서 뭐 맵지 않으면서 맑고 깨끗하면서 김치가 이미 빨갛지는 다 비율을. 않고요. 네, 뭐 거의 뭐 좀 약간 하얗다 하는데도 맛이 쏙 들어서 시원한 김치 맛을 내는 거. 지금 제가 침이 넘어갔어요. 그래요? 듣는데 제가 침이 넘어갔어요. 네. 뭐 아삭한 식감이 좋다라고 네. 표현을 하면은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 그 광고에서 이렇게 샐러리 마요네즈 찍어서 아삭하게 딱 씹어 먹는 그런 네네. 느낌처럼 뭔가 아삭아삭한 맛이 난다. 뭐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왜 우리 시골에 가면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툭하니 투박하니 접시에 이렇게 내주는 그 김치 손으로 쭉 찢어가지고 얹어서 이렇게 꼴깍 넘기는 그 할머니의 맛이 난다. 이렇게 비유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입에서 다양한 살살 녹는다. 네. 이런 그렇죠. 거. 네. 씹히는 느낌이 네. 있다. 뭐 쫀득쫀득하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 뭐 아. 이런 속담을 쓰셔도 좋고요. 네. 근데 비유법에 해당이 됩니다. 뭐 강조하고요, 비유했는데 일단은 결정적인 거는 마음을 좀 움직여야지 그렇죠. 구매로 중요하죠. 이어지잖아요. 네, 우리가 마음을 움직일 때는 스토리텔링을 써주시면 좋은데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살짝 언급했었던 감성적인 스피치와 맥락이 비슷합니다. 네. 우리가 직접 경험을 통한 이야기는 어떤 논리적인 설득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훨씬 강력하거든요. 뭐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이해시키고 또 기억하게 하고 또 정서적인 몰입과 공감을 끌어내는 그런 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저희가 네. 자, 뭘 팔아볼까요? 뭘 또 팔아요? 그러게요. 네, 이번에는 철저하게 실습 위주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번에는 여행 가방을 아, 캐리어. 가지고 왔습니다. 예. 네, 여행 아유, 가방을 준비 많이 판매를 하셨네. 네, 해볼 건데 네. 혹시 여행하면서 무거워서 아니면은 뭐 더운데 막 끌고 다니느라 고생해서 고장 나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있어요. 네, 어떠셨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일단은 안에 짐이 가득하니까 이거를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특히 해외
나가서는 말도 안 통하니까 고치기도 힘들고. 그쵸. 저는 제일 먼저 그렇게 막 고장나고 당황스러우면 뭐 이렇게 만들었어 이래요. 그쵸, 맞아요. 네, 괜히 그렇게 탓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방금 두 분이 얘기하신 걸 전 들으면서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공감을 했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들도 쇼호스트의 모습을 보면서 맞아 이렇게 하는 순간 손이 리모컨에 가 있고 결제 버튼이 눌러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VCR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저번 시간에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종이를 나눠줬어요. 네. 한 가지는 일단 책가방으로 저희가 판매를 했거든요. 한 가지는 이 가방의 특징에 대해서 적는 거죠. 뭐 디자인은 어떤지, 장점은 어떤지, 무게는 어떤지 이런 부분을 쓰고 나서 이 내용들을 고스란히 이 대본에 옮겨 적는 겁니다. 네, 이 대본대로 그럼 두 친구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쇼호스트처럼 판매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번에는 자, 이 가방의 브랜드가 어디냐? 네, 채은 캐리어입니다. 제가 만들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채은 씨께서 런칭하시는 가방이에요. 채은 캐리어인데요. 일단 이 사이즈가 20인치에 3만 원. 가격 괜찮나요? 네네. 너무 저렴한데. 너무 저렴해서 신뢰가 안 가요. 그래요? 조금 올려요. 한 5만 원? 좋아요. 네, 20인치에 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 디자인 뭐 보라색 예쁘다, 뭐 견고하다 이런 네. 부분. 그리고 요번에는 전통이 100년이에요. 와. 할머니의 할머니가 그렇죠. 만들어낸 가방 100년 전통의 내구성 튼튼하고 가볍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판매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미리 대본을 준비를 해드렸는데 그 빈칸에 한번 즉석으로 얘기를 넣어서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저 대본 안 볼래요. 안 보고 하실 수 있겠어요? 역시 나는 그냥 네, 교육의 효과가 한번 교육의 효과보다 그냥 내가 느끼는 거. 그럼 더 좋죠. 채은 씨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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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네. 채은 캐리어예요. 일단 인사 먼저 해요.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비뚜구입니다. 네, 해주세요. 네, 여기 그럼 써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럴래요? 네. 네, 여행의 즐거움 가벼운 여행 가방으로 시작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채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희구입니다. 네, 이번에 보시는 여행 가방은요. 네. 요즘 공항 패션 이런 거 많잖아요. 많죠. 근데 옷은 잘 갖추어져 있는데 네. 가방이 보기 싫으면 캐리어가 완성이 엉망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거 정말 쉬운 말로 모양 빠진다 그러죠. 그래서 네. 디자인은 고려했고 그렇고요. 그리고요 가벼워요. 이게요 네. 굉장히 가벼운데 사실 20인치예요. 20인치라면은 기내용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사실 여행을 간다고 해서 짐을 뭐 몇 박 며칠 길게 가지 않으면 사실 이러한 정도의 20인치 사이즈의 캐리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지품을 소유할 수가 있고요. 이 위에 사람이 올라가도 이 캐리어의 모양이 이그러진다든가 그런 네.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다고 해요. 네. 근데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비용이 얼마예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뭐 좋은 소재를 썼고 또 우리가 가장 흔히 쓸 수 있는 이 기내용 사이즈 20인치라면은 그래도 한 10만 원은 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10만 원이요? 10만 얼마? 놀라지 마세요. 네. 세상에 이 가방이요? 네. 5만 원밖에 이렇게 가장하라는 거죠. 어머, 이렇게 싼 가격에, 여러분들 이렇게 싼 가격에 이러한 디자인에 이러한 색상과 이러한 견고함을 가진 캐리어는 정말 이 시간 이외에는 절대 만나보실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요거는 살짝 들어서 한번 이렇게 발로만 살짝 올려줘도 바퀴가 아주 360도로 자유자재로 4개 지금 장착되어 있죠. 이 바퀴 모두가 360도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캐리어가 움직인다는 거. 나 그만할래. 제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몇 분짜리야? 주문하겠습니다. 나 빨리 아니. 대표님 저를 그 쇼호스트로 쓰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네. 이 방송 끝나고 그냥 커피숍 가서 다시 한번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런칭할게요. 끝이 없어요. 진짜요? 아니 여기 지금 우리 방송 이렇게 저 허튼 소리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진짜 런칭하실래요? 나중에 얘기해볼게요. 마음이 금방 바뀌네. 안 되겠네. 조용히 뒤에서 얘기해 볼게요. 대표님 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으니까 가방 내려주세요. 네. 네, 어떠셨어요? 역시 이게
쉬운 건 정말 아닌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되게 쉬운 건가 착각을 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이 워낙 방송 그렇군요. 베테랑이신 분들이니까 네, 역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 베테랑보다도요. 저는 이렇게 뭐 하나 허투루 보는 게 없어요. 예리하게. 사람도 물건도 저보고 저 옆에 주위 사람들이 쟤는 눈알만 한번 싹 돌리면 뭐 다 본다고.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올려놓고 제게 팔릴 것 같아서 지금 후다닥 내렸습니다. 제 거니까 네. 집에 가져가야 되니까. 네. 역시 보통 쇼호스트 아카데미에서는 이렇게 가방이든 뭐 이렇게 상품이 주어지면 대본 없이 즉석에서 막 판매하는 연습을 하는데 중간에서 많이 막히고 버벅대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저희가 했다는 건 다른 사람들도 훈련을 받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예, 저 지금 뭐 대표님이 난 저 캐리어도 들고 온 줄도 몰랐고 뭐 판넬 가지고 온 것도 몰랐는데. 즉석에서 하셨어요. 예, 저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연습만 네. 조금 하신다면은 이 쇼호스트라는 직업에 좀 도전할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망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쇼호스트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쇼호스트 꿈꾸는 아이들 굉장히 많거든요.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어릴 때는 그런 말 많이 했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네. 이렇게 별표 해가지고 그런 말 많이 썼는데 방송도 잘 챙겨보고 관심을 많이 가진다면 뭐 어느 순간 꿈의 고지에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희구 씨가 채은 씨가 하셨던 것처럼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 어느 순간 되실 거예요. 화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아이들 직업 교육을 위해서 2주 동안 고생해주신 박선아 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요, 자녀 진로 교육을 걱정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다양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녀 진로 교육을 위한 수요 특집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인사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